네,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상 방수를 위한 두겁 설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겁 외에도 두겁에 따른 벽의 프로파일을 자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두겁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겁은 이제 옥상에 보면 이런 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판 혹은 이제 금속 판으로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이거 하냐면은 비가 오면은 여기에 빗물이 흐르죠. 근데 이게 돌판이 없으면은 빗물이 벽을 타고 내려가서 결국에 이제 이게 그 주택이 집이 이렇게 누수 현상이 발생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합니다. 그래서 두겁을 만들어서 여기에 물끊기를 해서 물이 여기 흐르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요. 경사를 줘서 빗물이 내부로 모여서, 물론 여기에도 이제 경사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집수관을 넣어서 밖으로 물을 빼서 침수로 인한 주택이 이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평면을 보자라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사도 줬고요. 또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겁에 따라서 이 벽의 프로파일도 자르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한번 제거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방 두겁이었고 없앴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살짝 경사가 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경사가 졌죠? 경사를 원상복귀 하는 기능이 형태를 변경한 거기 때문에 형태 변경에 들어가서 단면 프로파일 삭제를 클릭하면은 정상적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요. 요것도 형태 변경에 프로파일 삭제, 요것도 형태 변경에 삭제, 요것도 형태 변경에 삭제를 하시면은 요 평면도에서 메이크 3D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단면도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겁의 프로파일을 이제 미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5cm 정도 내려서 이렇게 경사가 지는 그런 그 프로파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드래프팅 기능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한 5cm 정도 내리고 됐습니다. 이 코너가 됐죠? 네, 이 부분. 요걸 이용해서 기본 프로파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선택을 해서 좀 이동을 할게요. 이걸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이 정도에서 작업을 하고, 이게 많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쭉 평으로 가는 이제 석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끝부분에 연장을 시켜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도 물 끊기 설정을 할 겁니다. 코너점에 찍고 이걸 그대로 찍은 수평으로 가니까 이 부분에 평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조 기능 중에 보면은 함께 평행이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한 5cm 정도 올리고, 이쪽으로 수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조 기능에 보면은 수직 방향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의 수직이겠죠. 이쪽으로 50, 이쪽으로도 평행이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함께 평행을 클릭하시고, 이거는 그냥 널찍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끝났고, 여기서도 또 진행을 하면 되겠죠. 폴리라인에 끝점을 찍고, 여기서도 평행이죠. 요 선에, 밑선에 함께 평행에 이렇게 이쪽으로 50 찍고, 여기도 수직 방향이 아니라 여기에 평행이거나 혹은 여기에 수직이 되겠죠. 함께 평행을 누리고 여기를 클릭하고, 이것도 널찍한 딱 쳐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중간에 필요 없는 것들 있죠. 요거 아마 여기 보면은 이제 점사의 삭제 기능이 좀 편한데, 편해요. 예, 이런 걸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경사가 졌고, 이게 이제 높이가 5cm죠? 한번 길을 재보면은 여기서부터 수평으로 이만큼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5cm가 아니라 여기 원래 코너부터 밑으로 5cm 내려간 거니까 지금 별개네요. 그죠? 네. 자, 이거는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cm, 1cm 홈을 만들려고 그래요. 1cm, 1cm.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 끊기죠. 빗물이 들어갔을 때 벽면을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물 끊기는 이제 뭐 설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 별것도 아니지만은 요걸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하자 발생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도 이제 여기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함께 평행해 이렇게 하시고 10, 여기도 함께 평행해 여기에 맞춰서 1cm 정도 할게요. 10, 여기도 함께 평행해 여기로 맞추고 10, 밑으로 내야 되니까 함께 평행해 여기에 맞추고 10. 뭐 충분히 여기는 뭐 충분히 뭐 빗나가 좀 연장도 상관은 없는데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에 평행이니까 여기 하셔도 되고요. 10, 여기도 함께 평행해 요거로 맞추고 10, 그다음에 또 함께 평행해 여기에 맞추고 10,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것도 함께 평행해 요거 클릭하고 이쪽으로 뭐 20 해도 상관없어요. 예, 넉넉하게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선을 또 제거하면 되겠죠. 여기서 요거 있죠? 예, 점사의 삭제 기능 가지고 없애버리고 가운데 없애버리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그 벽 모서리 끝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거가 이제 그 벽으로부터 얼마가 들어있는데 있는지 여기 기준이에요. 사실 여기 기준인데 나중에 프로파일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무시를 하고요. 여기서 거리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수 가지고 여기 끝점부터 Shift 누르고 이렇게 이게 5cm 정도 나왔네요. 5cm. 사실 아마 5cm가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왜냐면은 5cm 맞구나. 처음부터 5cm 했네. 예, 거리 이게 5cm가 아닌 게 뭐냐면은 이게 아마 그 5cm 뭐 0, 2, 3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이게 이게 경사진 거리가 5cm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떨어지겠네. 예. 이게 5cm하고 나오는 이유가 이게 이제 요거 있죠? 소점 자리표 요거를 안 만들어서 그럴 텐데 아마 두 자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요. 거리로 했을 때 정확하게 49.52523. 예. 정확하게 말하면 49.523인데 49.52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요 거리가 삐져나온 거리죠. 그러면 이걸 왜 그냥 프로파일에 했던 기준섬인데 49.52만 해볼게요. 뭐 여기서 평면도에서 총 외곽선 있죠? 여기서 이게 기준선이 빠져나와야 돼. 49.52. 제가 이제 암기를 못해서 49.52. 아, 9.52. 네, 아주 약간네. 네. 이것도 이렇게 해서 9.52. 이게 좀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사각형을 찍고 찍은 다음에 전체 있죠? 예. 49.52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요. 빨간 선으로 돼버렸네. 예, 요 선을 기준으로 프로파일을 찍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일단은 등록을 해볼게요. 두겁으로. 제가 막 여기 새로운 프로파일에 보면은 요거 있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한 페이스를 하면 편한데 이렇게 해서 끝났죠. 이게 경로를 나의 카펜터 A에 두겁 A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끝나고 됐습니다. 높이도 조금 나중에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높이가 얼마짜리인가. 여기서 실제로는 또 올라가겠죠. 이게 높이 값에서 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긴데 700이죠. 700인데 여기서도 높이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벽면 여기서 기준이죠. 이렇게 해서 6.89. 그러니까 여기 6.89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사실요. 그러니까 706.89가 나와야 돼요. 평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빌딩에 보시면요, 여기 한 번에 레일을, 그러니까 돌판 같은 걸 한번 쭉 돌리는 거니까 레일 기능 쓰시면 되거든요. 여기 난간이라고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레일링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평면 그 레일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계단에 있는 그 손잡이 부분 있죠, 난간, 이거일 수도 있는 건데, 뭐 영어로는 레일링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난간으로 했는데 이걸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속성 보시면요, 여기에 패널은 필요가 없고, 엄지 기둥 필요 없고, 큰 난간 동작 필요 없고, 요거만 필요한데, 이게 프로파일이 그 나의 카펜터 A의 두겁 A라고 되어 있는, 요거네, 두겁 A. 요거고요. 기준점을 저희가 맨 끝쪽으로 이렇게 끝에,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요거, 예, 여기를 5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 이게 아까 아마 706이었나? 706점 얼마였는데, 조금 뭐 틀리더라도 아주 수정 가능한 거는요, 706.52였나?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재료는 모델 내 돌 재질, 알루미늄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여기 나와 있네요. 기준값이 여기다. 여기 있고, 요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레일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를 기준이죠. 맨 끝에. 빨리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한번 3D로 볼게요. 정상적으로 됐는지. 예, 정상적으로 됐고요. 역시 예상한 대로 높이가 좀 틀렸어요. 예. 요거 여기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금방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메이크 3D 한번 해주신 다음에, 단면도에서 요 차이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요거를 치수가 여기 맞춰야 되니까 99.63이거든요. 그럼 99.63을 내려주면 되죠. 아치라인 중에 이게 편한 것 중에 수식적이네. 예. 99.63. 이런 식으로 필드 값이 적용돼요. 이렇게. 엔터. 예, 정상적으로 됐네요. 예.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고요. 예. 평면도에서 메이크 3D 한번 해주면은 모든 게 3D에서도 이제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됐고요. 자, 이제 됐죠? 여기 물 끊기도 됐나 볼게요. 네, 물 끊기도 됐네. 예, 안쪽도 됐고요. 바깥쪽도 됐고 안쪽도 다 됐고요. 물 끊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계를 완성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따라 맞춰서, 예, 여기에 맞는 그 이 벽면도 잘라줘야 되거든요. 벽을 이렇게 요 부분을 잘라줘야 돼요. 이제 저희가 프로파일 작업을 여기서 안 했나? 예. 아, 여기서 했네. 여기서. 예. 여기서 했는데 요거 없애버리고, 요거를 평면도 쪽으로 가져갈게요. 선택해서 편집 들어가서 복사하고요. 기준점 찍고 평면도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기 샘플이죠. 예.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요 안에 들어왔네요. 요 부분. 여기 하면 벽에 이게 오른쪽 끝방향이고, 요 밑에 값인데, 이쪽에서 이제 그 두껍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벽에 요 프로파일 단면을 자르는 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요 부분을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요 부분이 벽 부분을 없애려는 기능인데, 평면에서 보시면요, 저 작업을 이쪽 벽부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3D 상에서는 이쪽 벽일 것 같아요. 여기에 프로파일을 미리 이제 요거는 두껍의 프로파일이고요. 프로파일 여기 보면 요 부분에서 막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드래프팅 기능 가지고 위치를 찾을 때 보시면 끝점이라고 있죠? 요 부분 있고, 또 여기서도 찾아보면 자동 나옵니다. 끝점. 요 부분에서 이제 오른쪽 상단 부분이 여기가 이제 프로파일의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벽면에. 또 이쪽부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실 때 아마 이 벽 전체에서 요 빨간 거 아니 빨간 거라기보다도 요 벽 전체의 가운데에서 왼쪽 방향, 진행 방향의 왼쪽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형태 변경에 요 수정이죠, 수정해가지고 진행 방향 여기다가 어딨나 이게 여기 들어가면 여기 요게 여기가 위치가 아니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끝났다고 볼게요. 요 위치를 여기다 갖다 놔야죠. 위치다가 사실은 이제 수정 부분에서 이걸 뭐 되게 힘드네요. 요거보다는 아마 이게 저 기준 위치니까 요걸 아마 참조점 미리 찾아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직선이 아니라 점선 부분 있죠, 1.4. 요 부분 만나는 부분이 이제 왼쪽 상단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서 벽 중심선의 진행 방향의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형태 변경에 요거 벽면 프로파일 추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좀 확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딱 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뭐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여기 있는 그 정점 있죠? 요 매듭을 밑으로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클릭해서 매듭 이동해서 여기다가 딱 끝나면은 끝 누르고요. 정상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잘 모르고 요 단면에 벽자에 세로 고침 누르면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요 벽이 잘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맞네요. 이쪽은 아직 안 됐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벽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벽은 됐고, 그다음에 오른쪽 벽 여기서도 중심에 약간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형태 변경의 수정, 바로 수정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동일한 위치에 집어넣고요. 여기에 됐고, 요 정점을 매듭을 밑으로 끝. 정상적으로 됐고요. 요것도 정상적으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서도 오른쪽 방향 정상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 그러니까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여기 쪽이죠. 형태 변경의 수정. 저도 동일하게 매듭 이동을 해서 끝. 나머지 이쪽 하겠습니다. 중간을 기준으로 진행 방향의 왼쪽 기준. 형태 변경의 수정. 여기다가 놓고 됐네. 매듭 이동에 끝 됐고, 자, 모두가 정상적으로 완료됐고요.
이거 그냥 여기서 그냥 전부 다 메이크 3D 해 주시면은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전면에서 정상적으로 됐고, 왼쪽, 오른쪽 둘 다 정상적으로 됐고요. 이게 짧은 부분도 볼게요. 이게 아마 짧은 부분이 이쪽인가? 아니면 이쪽이구나. 예.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이제 치수는 없애고요. 이런 경우가 이 부분만 이제 부분 확대도를 별도로 만들 수가 있는데, 문서화 기능에 보시면요, 콜아웃 기능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콜아웃 1번인데, 그럼 요 1번이 틈새끼 보시면은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콜아웃이죠, 여기 부분. 콜아웃 이 부분.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잘못 만든 거고,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해당됐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왜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인면도 부분에서 도면을 따로 이제 레이아웃에 넣을 수가 있는데, 축척이 있겠죠. 보통 200대 1, 300대 1, 뭐 100대 1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 확대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50대 1, 뭐 20대 1 해가지고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공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 도면을 보고 좀 더 정확하게 시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참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는 분들은 댓글이라든지 직접 전화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으로 영상은 만들어집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